만약에 표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한계가 만약에 승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그런 귀결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친윤계가 승리하면 방금 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사퇴해라, 탈당해라 이런 안 좋은 루머들만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 네. 그것이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다. 표결로 가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까지 최악의 가정이고요. 의총은 이제 대충 그냥 박수로 네. 만장일치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윤 의원들도요. 굳이 그걸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받겠다 했고 공약이고 따라서 이제 저는 뭐 특별감찰관은 물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촉구해야 되지만 예. 연계시키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받자고 하면요. 우리 민주당이 주춤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감찰관 받아버리면 야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약간 이게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친한계 의원 11명이 야, 의원총회 열어서 한 대표 제안 논의하자 이런 취재 글을 계속 연달아 올렸다고 하는데 자, 친한계 쪽에서는 의총 뭐 표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명분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무게감 있는 현역들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치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라는 거는요. 어떤 화두가 있었을 때 상대방과 특히나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상대방과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보다도 물밑에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체방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들 이건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왜 자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지 저는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좀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서 변호사님 이 친한계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왜 단톡방 안 보시냐 추경 원내대표님 혹시 도입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들은 뭐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나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의총의 시점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은 이제 종합국감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달 다음 주면 끝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친한동훈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의총 국감 다 끝났으니 네. 빨리 이게 다음 주 초라도 빨리 하자는 거고요. 빨리 끝내버리자. 그다음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국감은 아마 다 다음 주 끝날 거예요. 아직 마지막에 운영이 국감까지 하면요. 예. 이거 다 끝나면 한 10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최대한 이게 좀 뒤로 미루자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긴 예, 하네요. 그렇죠. 원내 그런 이제 얘기니까. 친윤의 뜻인데.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이걸 뭐 조건을 달거나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저는 빨리 이걸 이렇게 도입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게 계속 특검 공세를 하잖아. 특검보다는 이걸 받는 게 여러모로 낫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법에 규정된 제도는 원래 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까지 5년간 안 두고 최근에도 의지가 민주당이 특별감사 임명하라고 한 걸 기억이 납니까? 요구를 안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는 빨리 정상 시행이 맞아요. 네. 민주당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얘기.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 도입하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인 거고요.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든지 제2 부속실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는 공수처와 관련돼서 중복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봤을 때는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대표와 친한계 쪽에서 많이 푸시하는 모습,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친윤계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 오히려 이 친한계의 독성과 독대 정치다 이렇게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이 한 대표가 이 당 대표가 총괄한다는 이 당원 25조 들고 나왔습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있다. 이게 당원 또 61조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의원총회 뭐 빠르면 다음 주라고 하셨지만 뭐 11월 둘째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때 한번 단판 짓자. 거의 내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을 보면요. 지지층들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예. 한동훈 파이팅 이러면서 조국 대표나 박지원 의원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잖아 지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싸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는 이제 당원이 뽑은 거잖아요. 당원이. 그러니까 당의 모든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거죠. 원외라에서 당의 원내 일도 저는 통할할 수 있다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 말이 맞아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원내 대책이나 구체적인 이제 실무, 대야 협상 이런 거는 이제 또 원내대표 역할이 있으니 서로 이제 각자 역할을 좀 존중해주면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뭐 내고나이다 니고나이다 싸우는 게 좀 볼썽사납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보면서 화이팅한다 이런 여러 인사들의 SNS 내용까지 전해주셨는데 강성필 대변인 그렇다면은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인데 이런 분석까지 많이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은 3, 40명, 네. 친한계는 한 20여 명 된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기든지 상처뿐인 승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특별감찰관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친윤계에서도 흩어져 있다가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을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가지고 활발하게 찬성이냐 반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민생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그저 정쟁의 내분을 지금 하고 있는 내분으로 이제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지금 나라 걱정할 때지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소소한 문제를 두고 지금 여당 내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싸울 때인가 한심스럽습니다. 네, 더 변호사님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이 친윤계, 친한계 그리고 개파색이 없는 의원들 분석하는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파악이 되는 건지 또 표결되면 좀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분류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친윤이 한 3, 40명, 한 20여 명 정도 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요. 확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20여 명이라도 진짜 극한 대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을 깨고 나가버린다. 탈당. 이럴 때는 이게 20여 명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탈당이요?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예. 이제 제 말은 평소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우호적인 의원이 한 20명 되는데 제 말은 이게 극한적인 대결 분당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20여 명 중에 아마 비례가 대부분일 거예요. 비례. 공천을 했잖아요. 한지아 의원처럼 비례 의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당을 나가버리면 이게 배지가 달아나 버려요. 탈당하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한동훈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찐한은 게 한 5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친한은 한 20여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상처뿐인 승리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표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한계가 만약에 승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그런 귀결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친윤계가 승리하면 방금 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사퇴해라, 탈당해라 이런 안 좋은 루머들만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만 말씀하신 김에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명은 리더십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표결로 가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까지 최악의 가정이고요. 의총은 이제 대충 그냥 박수로 네. 만장일치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윤 의원들도요. 굳이 그걸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받겠다 했고 공약이고 따라서 이제 저는 뭐 특별감찰관은 이제 물론 북한인권재단 이사독에 촉구해야 되지만 예. 연계시키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받자고 하면요. 우리 민주당이 주춤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감찰관 받아버리면 야 그러면 이게 김건희에서 특검법에 약간 이게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김건희사 감찰관 제도까지 도입해서 이제 감시하지 않냐. 예. 근데 굳이 뭐 특검까지 할 필요 뭐 있냐. 물론 이 특검은 과거 잘못이지만 감찰도 과거 잘못 감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되면요. 특히 친한 의원들 20명도 김건희사 특검법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찰관까지 받아주지 않냐. 그러면 이게 특검을 막는 데는 아주 이게 감찰관이 예방주사입니다. 따라서 이 친윤 의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장일치로 박수 치가지고 감찰관을 조건 없이 그냥 추천할 걸로 봐요.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 도입 관련해서 80만 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자.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도 이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네. 통과된다니까. 아니면 이게 친윤 의원들도 제가 설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귀결될 그래야만 이게 것이다. 특검을 또 막을 명분도 주고 그게 또 법에도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공약에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 많이 나오죠. 심리적인 분당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꼭 과장된 얘기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번 차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